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올해 54세가 되었고 봉제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재봉사입니다. 미싱사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한 3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5살부터 했으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봉제 공장은 크게 이제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성수기 때는 거의 8시에서 9시쯤에 출근을 해서 한 오후 10시나 11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비수기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일이 없는 상황이라서 일이 아예 없는 날도 있고 있다고 해도 아주 적은 소량으로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게 시간이 없어요. 출퇴근 시간이 굳이 이제 말을 하자면 그래도 굳이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자면은 뭐 9시에서 7시 그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옷이 복종이 이제 많이 틀리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자켓도 있고 티도 있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옷이 근데 이제 옷의 복종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봄, 가을이 성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많이 사 입으시고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 그리고 비수기 때 이제 여름하고 겨울. 네. 거의 뭐 6개월은 성수기고 6개월은 비수기라고 보면 되기는 하는데 요즘은 성수기라는 게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네. 많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저희 봉제업이 지금 옷을 만드는 게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옷의 분량이 없어요. 거의 다 지금 해외로 단가가 싸고 임금이 싸게 만들어 오기 위해서 다 지금 해외에서 거의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일이 없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또 이제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없기 때문에 성수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6개월은 비수기고 6개월은 성수기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수기 한 3개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최악이에요, 봉제업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은 이제 직장을 제가 얼마 전에 옮겨서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객공이라고 저희 봉제에서는 쉽게 말해서 객공이라고 하는데 개수 임금제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내가 근로계약을 하고 쓰고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받고 주어진 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수 임금제라는 이런 제도는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그 임금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옷 한 장이 1,000원이다. 그럼 10개 만들면 10,000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임금이 측정이 되는 거죠. 개수 임금제라서 임금이 얼마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능력도 다 다르고 기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이제 웬만큼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술자이기 때문에 일하는 큰 차이는 없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굳이 기준을 내자면은 요새는 조금 그것도 어려운데 예전에는 8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 11시까지 해서 한 뭐 400에서 한 500 사이 많이 하면 성수기 때 그런 상황이고 뭐 비수기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그냥 영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일단은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죠. 조금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성수기, 비수기라 있다는 것은 성수기 때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어서 예를 들면 6개월로 치면 6개월을 이제 나머지 비수기를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도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단 최저임금이라는 그 제도가 4대 보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다 된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수임금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일단 도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제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일단 안 되고 국가로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걸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저희한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수기 때 같은 때라든가 그럴 때도 이제 최소한 최저임금의 수준 해서 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되면은 정말 좋겠어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290원씩 올라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뉴스를 볼 때마다 뭐 올해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올랐다, 어쩌다 그런 게 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사실 저희는 제도권 밖에 일단 있기 때문에 올랐나 보다. 어느 나라에서 올랐나? 약간 조금 이런 상황인 거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봉제업을 하면서 힘든 게 증빙의 어려움이에요. 일단 저희는 소득의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금융권 같은데 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떻게 증빙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치거나 이렇게 산업재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가 뭐 어렵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같은 거 그렇게 보호적인 장치를 저희가 이제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근로자를 위해서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장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 저희가 재단 지원금을 다 받았잖아요. 소득 증빙이 있고 하신 분들은 또 저희 공제업은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그걸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 사업주들은 이제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제 뭐 했겠지만은 이렇게 일을 하는 저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좀 소망하는 게 이게 저희 업이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증빙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력 증빙, 뭐 소득 증빙,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좀 띄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4대 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근로자한테 이렇게 4대 보험을 요하기가 이렇게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좀 돈이 돼야 되는데 봉제업이 지금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할 일거리도 없고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그 개인의 힘으로만은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지원을 해줘야
봉제업도 조금 하시는 분들도 또 일하는 또 사람들도 환경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12년째 시간제 초등 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하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정규 수업이 끝나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정리를 하고 그날 해야 될 행정 업무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 될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방과 후 수업 이동 지도를 합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까지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까지 6시에서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보통 전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특별히 휴식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그 짧은 시간까지도 아이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화장실을 갑니다. 곁에서 보기에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 하나 아이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놀이 지도를 하고 생활 지도를 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시간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자입니다. 고용 주체는 시도교육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임금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학교 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교육청 소속의 노동자지만 고용 주체라고 얘기하는 교육청과는 달리 사용자는 학교 교장이 사용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실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맺을 때는 교육청하고 단체 협약을 맺지만 그 단체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 각 학교마다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학교에는 꼭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학교장님께서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탄력 근무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인 저희들로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요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방학 동안에 탄력 근무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네. 시간제 근로자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6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월 기본급 169만 9,500원이고 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54만 9,200원입니다. 이것을 올해 그 최저 시급 만 30원을 기준으로 해서 40시간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서울 지역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이제 매년마다 근속에 의해서 근속 수당이 지급이 되긴 하지만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이제 미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 상여금 연 2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명절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 후생비로 맞춤형 복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매년마다 노조의 단체
단체 행동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이 바뀌지 않는 한, 월급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복리 후생비의 인상, 그 정기 상여금의 인상만으로는 월급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처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는 비례로 적용이 됩니다. 네, 비례로 그런 그 복리 후생비라든가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 이런 것들이 비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사실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저희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시급이 290원 올랐더라고요. 아, 공무원 임금이 이만큼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공무원 임금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임금이 저희들에게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공무원 임금보다 저희는 적게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물가 인상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물가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의 실질 임금은 삭감이네, 좌절하죠. 이렇습니다. 네. 임금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제 근무, 최저임금 노동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개선한다라고 몇 년째 계속 말로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지만 돌봄의 질이 개선이 되는데 몇 년째 계속 제자리죠. 예.